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만 예약을 받았는데 방문 접수까지 가능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LA 총영사관에 몰렸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첫날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LA 총영사관을 찾은 민원인들. 이미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렵거나 업무 폭주로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예약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예약이. 예약이 안 되니까 새벽 6시에 여기 왔어요. 날짜에서 거기 막히고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현장을 찾은 민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자가격리 면제가 절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와도 별로 이제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지만 한번 다시 와봤어요. 발표만 해놓고 뭐 처리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 4번째 방문했거든요. LA 총영사관은 가용한 직원을 총동원해 업무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출국이 임박한 민원인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서비스 개편 이후에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7월 5일부터는 영사민은 24로 이제 바로 그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서 LA 총영사관은 어제 하루 700여 건의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는 데는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속한 발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하나씩 스캔해 입력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를 좀 충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요즘 사람들 다 바쁜 시대 사는데 예약을 잘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면 LA 총영사관을 찾은 민원인들은 자가격리 면제 허가를 반기는 한편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첫날 평소에 배를 넘는 인파가 집중되며 LA 총영사관은 업무 마비 수준의 산통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긴급 승인된 백신을 접종받은 모든 여행객들을 각국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백스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 식품의약국 FDA, 유럽식품의약청 등 11개 의약품 규제 당국이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모든 여행객들을 각 나라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는 이어 승인된 백신 중 일부를 접종한 사람들만 여행 재개 등의 혜택을 받게 하는 조처는 백신 공급 시스템을 이분화시켜 공급 분열을 더욱 확대시키고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무역과 상업활동, 여행 등이 재개되며 경제가 재건되는 지금 이 시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과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업체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로 인상됐습니다. 업주들은 인건비의 물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오늘부터 시간당 $15로 인상됐습니다. 직원 25명이야 업체의 경우 $14 25센트였습니다. 직원이 25명 미만인 대부분의 한인 식당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5인 이하의 업소의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한인 식당들은 대부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메뉴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식당가, 업소마다 경쟁이 심하고 고객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해 인건비 상승에도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동일 가격인 걸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식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이 겹쳐 비즈니스 운영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함께 일할 직원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미 15분은 이미 더 주고들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없는 이 실정에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마켓에 납품하는 직원 25명 이하 업체는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고 이미 오른 육류와 해산물 가격은 내려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 마켓들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경우에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의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한인 식당들의 경우 타인종 고객 중심의 업소들은 이미 가격을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에 오늘부터 인건비도 올라 아직 가격 인상에 고민 중인 한인 업소들은 7월 중순 판매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제 오후 LA 주택가에서 불법 폭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폭죽들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관 10명을 포함해 17명이 다쳤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LAPD와 연방 ATF 단속반이 27가와 샌페드로 교차로에 있는 한 주택에서 5,000파운드에 달하는 불법 폭죽을 발견했습니다. 단속반은 찾아낸 폭죽들을 장갑차에 넣어 보관했고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저녁 6시 40분경 갑자기 폭죽들이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인근에 있던 시민 7명과 LAPD 경찰관 9명, 단속요원 1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폭발로 인해 인근 상점과 가정집의 유리창이 깨졌고 거리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 역시 파손됐습니다. 이번 폭발에 앞서 현장에서는 27세의 남성 1명이 불법 폭죽과 위험물질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은 단속반이 찾아낸 불법 폭죽들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에서 대량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폭죽들 중에는 40개에 달하는 소다캔 크기의 퓨즈가 달린 작은 폭발물도 발견했는데 일반 폭죽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번 사고 직후 트위터를 통해 LAPD의 폭발 경위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직접 지시했으며 폭발 현장에서 추가 파손 피해나 부상자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과 소방국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불법 폭죽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직접 불꽃놀이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가능하면 기존의 장소에 가서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시 의회가 노숙자들의 텐트 설치와 야외 노숙을 사실상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이틀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LA시의회가 오늘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압도적 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승인으로 두 번째 표결에서는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의회는 오늘 노숙자들의 텐트 설치와 야외 노숙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시의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2표가 나왔는데 마이크 보닌 시의원과 니시아 레이먼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첫 투표 시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는 시의회 규정상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7월 27일 이후 2차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선 과반 찬성만 나오면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노숙자들의 야외 텐트 설치와 길거리 노숙을 전면 금지하는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소방시설과 주요 공공시설 5피트 이내, 자전거 도로나 주행도로 10피트 안으로 텐트를 설치할 수 없고 학교나 데이케어, 공원,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 500피트 안에서도 야외 노숙이 제한됩니다. 그 밖에 공공보건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장소에도 최소 1년 동안 노숙자들이 기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마이크 보닌 시의원과 니시아 레이먼 시의원은 LA시의 노숙자 임시거처 수용 능력이 전체 노숙자들의 39%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주도하고 찬성한 폴 크레코리안, 존리 시의원 등은 이번 조례안이 공공질서와 안전,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노숙자들의 야외 노숙 자체를 범죄화시킬 의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할리우드 상공회의소 등 비즈니스 업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다운타운 여성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조례안 통과에 앞서 시 정부와 의회가 노숙자들의 치료와 지원을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라며 오늘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컬버시티에서 아시안 여성을 폭행한 증오범죄 용의자의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컬버시티 경찰국은 오늘 용의자로 지목된 백인 남성의 추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인근 가게에서 촬영된 것으로 정확한 인상착의가 포착됐습니다. 남성은 짧은 노란 머리에 턱 수염을 길게 기른 육중한 체격이며 키는 5피트 9에서 6피트 사이,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지난달 14일 새벽 1시경 컬버시티의 한 도로에서 걸어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아시안 여성에게 다가가 담배가 있냐고 물었고 여성이 없다고 하자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다짜고짜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용의자 검거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 영상이 공개되며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개표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뉴욕시 선관위가 새로운 예비선거 개표 결과를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수요일 오후 기준 에릭 애덤스 후보와 캐서린 가시아 후보의 총 득표율은 각각 51.1%와 48.9%로 두 후보 간 차이는 2.2%에 그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시아 후보가 애덤스 후보의 15,000표 정도 뒤지고 있지만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만 5천 개의 부재자 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시아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은 7차 개표 이후 탈락한 앤드류 양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이 순위로 가시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차 개표 결과 앤드류 양 후보 지지표는 11만 1,000표였습니다. 이들 표 중 33%가 가시아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애덤스 후보에 돌아간 표는 28% 그쳤습니다. 와일리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도 가시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8차 재개표 결과 사실상 탈락한 와일리 후보 지지 11만 7천 표 중 50%가 가시아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애덤스 후보에게 간 표는 20% 미만이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최종 개표 결과는 7월 12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에릭 애덤스 후보는 선관위의 개표에 대해 판사가 검토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애덤스 후보 진영은 선관위의 집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해 선관위 측에서 오류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6대3으로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이 1965년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애리조나주는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계 유권자들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까지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대법관 6명 전원이 애리조나주의 결정에 찬성한 반면 진보 대법관 3명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보수 우위 구도로 대법원이 재편된 이후 공화당 의도대로 결과가 나온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투표권법을 악화시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지만 로라 맥데니얼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법치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굉장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투표권 제한 조치는 각 주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각각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40만 7,135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9.4%나 판매가 늘어난 것입니다. 월별 판매로도 현대는 4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6월 한 달간은 72,465대를 판매해 지난해 6월과 비교해 판매가 44.5% 늘었습니다. 기아모터스 아메리카도 오늘 홈페이지에 상반기 판매량이 37만 8,511대를 기록해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6만 8,486대를 판매해 4개월 연속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43.7% 판매가 늘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